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내일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23주기가 되는 네. 날입니다.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민주, 평화, 인권도 생각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그때 당시 무서운 계엄군이라든지 무정부 상태 속에서도 저희들이 너와 내가 따로 없이 네. 하나가 되어서 자유와 평화를 찾고자 했었던 그 시절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의 높은 정신을 기리는 시절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 정신을 정말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런 공동체 의식을 실천하고 있는 분이라고 할까요? 가정과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정말 가슴으로 끌어안은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사제를 털어서 공동 학습장을 만들었고요. 예. 또 그 공간에서 아이들과 먹고 자고 함께 지내는 정말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잘하는 것이 그래요. 예. 분명히 있어.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항상 용기와 사랑을 북돋아 주셨다고 합니다. 예, 이 선생님을 거쳐간 학생이 수천 명. 그 수천 정도 명이요? 된다고 합니다. 학생들 각기 사연은 다르지만 그 학생들과 함께했던 관심, 사랑은 그 깊이는 아마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들어보죠. 예, 아이들에게 관심과 변함없는 자상함을 보내주시는 영원한 맏형 박주장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광주 여성민우의 신기수 기사 시사 만화가 장승태 씨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선생님 이 뵙기에도 아주 정감 있고 친근한 그런 네. 인상이세요. 교직에는 지금 얼마나 계신 거죠? 올해까지 해서 11년째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학교에 계시다가 최근에 이제 교육청에 계신다고요? 예, 그 학교에 작년 3월 4일까지, 올해 3월 4일까지 예. 있었고요. 생활지도 쪽에 일을 좀 하고 싶어서 시험을 봐서 지금은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생활지도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교직 이외에 다른 일은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서 삼성에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저 역시도 늦게나마 방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수도하는 짓을 한 2년 반 정도 하고 예. 그리고 나서 교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네, 아이들하고 함께 생활해도 매년 몇 시간 뭐 다 추억이 있겠습니다만 요즘 5.18 네. 그때는 어떻게 되셨어요? 학생이셨겠죠? 예, 고3이었습니다. 아, 고3 지금 이때쯤 됐죠. 예. 고3 이때쯤 됐는데 그때 당시에 입시 때문에 정신이 아주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한 5월 19일 정도 됐나요? 그때부터 저희들은 학교를 학교 선생님들께서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참 편견 없이 균형 잡힌 감각으로 그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은 지금도 생각하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는 그걸 사실대로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던 고 위험했던 일이었거든요. 예.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휴교를 하고 저희들 주로 제가 주로 했던 것은 그 대학생 형님들이 그 시민들에게 나눠준 그 유인물 저희들 나눠주면서 그 의미를 그 전달했었던 일을 했었고요. 그러나 한 3, 4일을 지나고 나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방임동 바로 배고픈 다리 옆에서 자취를 했는데 그 총탄이 이 벽을 뚫고 들어올 수가 있다고 우리 자취방 할머니께서 솜이불로 칭칭 감아가지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가 5월 26일경부터는 도저히 강주에 있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돼가지고 전부 이제 고향으로 제가 고향이 고흥입니다만은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벌교까지 걸어서 이렇게 갔었죠. 근데 참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때 저랑 같이 자취했던 그 고모 아들이라는 아이한테 그래도 집에 가서 공부할 요량으로 너 이 책 좀 가지고 같이 가자. 그리고 책을 짊어지고 한참 벌교까지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책이 없어요. 그래서 너 그 책 어째 그러니 그랬더니 지금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판국에 뭔 책이 필요했냐고 땡겨붙답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3일 만에 갔더니 그때는 그 보리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저가 다 죽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 고등학생들도 그랬지만 우리 은사님들 그리고 대학생 선배님들 참 그 절제된
그 행동으로서 우리한테 보였던 것들이 저희들의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잖아요. 저는 그 당시 고1이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학교 제가 이제 그 양동에 그 당시 중학여고 다녔는데 집을 오려면 대인동 터미널을 지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5월 17일 날 오늘이죠. 5월 17일 날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오는데 터미널 주변에 공수부대원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깔려 있다고 그 당시에 표현하잖아. 이렇게 그렇습니다.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꼈던 어떤 그 저항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았고 또 이제 그 쫓기는 학생들을 집에 이렇게 저희 집에 막 숨어 있고 그랬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제 삶 속에서 어떤 그 부당한 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항의식을 갖고 이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은 그런 걸 겪으면서 지금 삶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으시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은 알게 모르게 받았겠죠. 받았고 저희들이 그 흔히 그 당시에 대학교 다닌 형님들이 그 데모를 소위 한다 그러면 왜 형님들은 공부를 안 하고 저렇게 맨날 싸우고만 다닐까 했었는데 예. 그 당시 이게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대항하는 문화구나. 이렇게 해서 뭐가 좀 고쳐져 나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낌을 가졌고요. 더 중요했던 것은 저희들이 한 달 정도 휴교를 하고 나서 학교에 돌아왔더니 쌍둥이가 그 학교를 우리는 다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었던 그 사연들을 들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 반 아이들이 그렇게 막 그 며칠간이나 우울해하고 울고 막 그랬어요. 그 당시 남학생들인데도. 그런데 요즘 들어서 어떤 학생들이 큰 일을 당해도 한 하루도 지나가지 않아서 그냥 잊어버리고 금방금방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것들 보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 당시 고등학교 때라 사실은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대강 상황은 들었다고 하지만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판단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건데 되게 이제 그때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때 아까 뭐 유인물도 뭐 나눠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더 협조도 하고 네. 결국 그러다 도망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 그 학생들을 이렇게 같이 모아서 일하는 이게 뭐 공동체 생활하는 그런데 어떤 그때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죠. 근데 그렇죠. 그게 어떤 계기가 됐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됨, 하나됨, 그리고 같이 하는 어떤 삶의 모습을 그때 어쩌면 체득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예. 글쎄요, 지금 이제 내일이면 23주기입니다. 저희들처럼 겪었던 사람들은 20년이 흘렀지만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장면들,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세월이 흘렀듯이 교육계에서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 환경이라든가 학생들 많이 변화된 걸 선생님 옆에서 느끼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 흔히 말할 때 그 시대의 흐름이라고 우리는 그냥 치부해 버리고 맙니다만은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 방법과 수단이 있어서 좀 달라질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으로써 우리가 흔히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을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지금 옛날 그 시각의 눈으로서 자꾸 아이들을 나무리지 마라 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아쉬워요. 네. 그래도 아쉬운 게 근본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근본마저도 버리고 그 소위 그 바람처럼 흐르는 어떤 세월에 모든 걸 다 묻혀버리는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되게 선생님들이 보면요. 예.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 많이 선생님이 하단 말입니다. 예. 학교 다닐 때. 예. 우리 때만 범생들이 하는데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방황도 하고 예. 뭐 아까 스님 생활도 해봤고 뭐 다른 예. 사회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방황을 한 기간이 좀 있고 그랬는데 그랬기 때문에 어떤 청소년들이 갖고 있던 방황하는 심리랄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 속에 끼어들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더? 어떻습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그런 거 글쎄요.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모든 우리 제자들 다 이해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가분하고요.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받아보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저 역시 그 어렵고 힘든 학생들 생활을 참 지난 일입니다만은 제일 제가 부러운 것이 지금도 뭐냐면 학생들 도시락 위에 그 달걀 후라이에 올라가고 가는 거. 그것 보면 지금도 그 먹고 싶고 예. 또 그 저는 일찍 아버지를 여였습니다만은 술 주정뱅이 아버지라도 좀 아버지가 옆에 계셨으면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결손 가족이나 또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저 아이가 꼭 내 삶의 그 과정을 거쳐가는 아이인 것 같아서 예. 지나치게 사랑한다 그럴까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 성함이 박주정 씨입니다. 선생님 지금 네. 그 가족, 직장, 사랑받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생활은 식구들하고 하시나요? 글쎄요, 자꾸 그거 물어봤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까지는 제가 그 공동학습장이라는 것을 94년도부터 만들어서 생활하고 있고요.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은 집에 들어가서 또 여력이나마 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문제가 생겨요, 이제는. 왜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들이 커가고 제 아이가 커가고 있고 예. 또 저 아이들이 커가니까 경제적으로 이때까지는 돈을 모으고 살았는데 그 돈이 들어가니까 제 그 돈의 반을 농장에다 투자하기가 집에서 자꾸 뭐라고 그랬답니다. 아, 그거 당연한 얘기고요. 아니 마이크를 갑자기 흐리시면서 아니 좀 무섭잖아요. 94년도부터면 그동안 그 공동학습장, 농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거쳐간 거예요? 지금은 몇 명이나 생활을 같이 하고 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많은 분들 늘 그걸 물어봤었는데요. 그걸 3,000명, 4,000명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3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일부는 학생들이 없는 낮에 그 비어있는 그 땅에다가 채소나 식물 그리고 또 닭, 오리 뭐 이러한 것을 키우면서 노작적 체험학습이라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그냥 와서 노작적 체험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들어온 학생들의 숫자를 세자면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이제 밤에는 각 학교에서 소위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적응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의뢰받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의뢰를 받으면 아 나는 낙인이 찍혀갖고 학교에서 저기 지금 교육을 시키러 보낸다라는 생각을 하면 아이들은 처음부터가 거부감을 갖죠. 그래서 거기를 거쳐가는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서 그 다음에 그 친구들 와서 여기서 지낼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류 친구들이 많으니까 또 그렇게 해서 오고 가고 학교에서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또 보호관찰 학생들을 제가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데리고 하면서 하는 게 밤에 하는 겁니다. 네. 그 아이들하고는 한 2주 정도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계속 서로 간에 그 좋은 관계만 유지하기 위해서 깊이 안 들어가고요. 좋아하는 관계를 만들고 2주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 이때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러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과정을 거치고 또 나가고 들어오고 그게 이제 두 번째 프로그램이에요. 3부 프로그램은 제가 한 2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부적응한 학생들만 지도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그 아이는 지금 내가 부적응한 것이 내 이유 하나만이 아니라 사회, 또 가정, 또 교우관계, 뭐 여러 가지 관계가 복합된 건데 오직 자기 혼자 무엇을 잘못해서 부정화가 돼 있다는 것을 느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가정, 예. 가정, 특히 어머니, 아버지를 서로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낮에 매일 학생들이 들어와서 노약적 체험학습을 할 수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 공간은. 그랬을 경우에 우리 규명이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아들이 저녁에 거기서 지내고 가니까 낮에는 오셔서 채소도 갖고 주시고 닭도 키워주시고 이제 그러시고 나서 거기서 상추나 이런 거에다 밥을 해서 같이 드시고 그 어머니들끼리 그러시고 나서 이제 그만 맨날 일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여러 선생님들 모셔다가 그 붓글씨라든가 뭐 제가 가서 또 자녀에 대한 상담을 해줌으로써 그 학생하고 어머니하고 관계를 제가 좁히고 예. 또 그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그 원망의 눈초리 학교에 대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 집에서도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는 몇 명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신문에서 추산해갖고 3,000명이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한번 세어보랍니다. 오늘 저녁에. 그래요, 그래도 예.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많이 지낼 때는 그래도 이렇게 집에 크기도 있을 거고. 아, 그렇습니다. 저녁에는 데리고 있는 학생이 8명밖에 못 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곳 말고 그 이전에 살고 있는 것도 소개를 해야 됩니다만은 그 이전에 살고 있었던 곳에는 방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쪽으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마을 회관으로 와서 지금 살 때는 방이 크게 돼 있지만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스가 바로 거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첨단까지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와서
하면 2번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8명을 데리고. 또 아침에 그 애들 첨단까지 데려다 줘야 된다. 그래야 버스를 타고 또 자기들이 학교를 가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8명 정도를 데리고 있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제가 교육청 일을 맡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소홀해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 제자들과 같이 지내는 공간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시나 궁금합니다. 제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보는 색이 나누죠. 여기가 공동체험 학습장. 예, 맞습니다. 즐거운 체험. 예. 저것들은 전부 다 우리 학생들을 예. 와서 이 책도 읽고 여러 가지 하도록 그 포멀 그게 규정된 책이 아니고 예. 자기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좀 사서 넣고요. 저 테이프 같은 것은 가장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관한 테이프를 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저 책을 자주 읽어요. 배 깔고 누워서 뒹굴뒹굴하면서 저녁에 예. 같이 자면서 책을 읽는데 의도적으로 막 책을 읽으려고 하면 안 되지만 그 편안한 자세에는 책을 잘 읽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책을 읽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책을 읽는 습관이 길러지고 그랬었어요. 저것은 이제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 네. 뭐 등등을 써놨습니다. 인격을 존중한다. 예, 그렇습니다. 적어놓으셨네요. 네. 저기는 부엌이에요. 우리 애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지금 들락날락 해갖고 잠을 잘 수가 없을 겁니다. 저희들은 밥을 여러 번 먹습니다. 막 도착해서 저녁에 또 먹고, 예. 한 11시나 되면 라면 끓여 먹고, 예. 또 한 2시나 3시 되면 또 뭐 거기서 닭 잡아갖고 털 뽑아서 밥해 먹고, 근데 아침에는 또 얼마 안 일어납니다. 예. 그걸 깨우고 앉아있으려면 부모님 속이 왜 뒤틀린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은 직접, 밥도 가지고 식사 그냥 준비도 양복을 입고 식사를 했었어요. 근데 예. 제가 라면을 잘 끓입니다. 예. 뭐 밥도 잘하는데요. 집에 가서는 안 합니다. 예. 집에 가서는 정말 손도 갖다가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저렇게 많은 양의 라면 물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 잘 끄시는구나. 예. 그리고 저희들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솥단지에다 끓입니다. 밖에서. 지금 텃밭인가 봐요. 예, 텃밭에서 이제 우리 여학생, 남학생 들어와서 저기는 지금 저녁에 들어와서 그 아이들과 촛불 켜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저기는 어디서 뭐 상 받았을 때 그때 울었나 봐요. 예. 그런 모습. 저기다가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고추를 좀 심었습니다. 물론 저희 학생들이 심기는 어렵고요. 예.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상추랑 가지랑 오이랑 다 심어놨어요. 근데 예. 많이 심어놓으면 이제 그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늘 따가지고 하시고 예.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할머니는 당신은 먹도 안 하려면서 뭘라고 그렇게 많이 심냐고 모르는 사람에서 다 따고 한다고 예. 할머니는 늘 그러시고 그러니까 학생들 공감만이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이 오래되다 보니까 예. 영역도 넓어지고 예. 학부모님 상담까지 이런 일을 예.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렇게 운영하다 보면은 정말 그 식사비라든가 생활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또 엄청 먹습니다. 아주. 예. 그 대신에 좋은 것은 음식을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막 까다를 부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난방비 때문에. 예. 네, 그때는 한 달에 한 150 정도 들어가고요. 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채소를 갖고 와서 먹고 우리가 김치를 어머니들이 담궈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안 들어가고. 근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면 세대 차이라고 하죠. 예. 그런 건 못 근데 느끼시나요? 못 느끼시는 줄 알았어요. 없던데요? 근데 이게 보통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예. 선생님들은 못 느껴요. 예. 마음은 예. 젊으니까. 근데 학생들이 느끼거든요. 아니 근데 지그들이 자기들 수준보다 나보고 더 낫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저 친구들이 저한테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예.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1일차는 뭘 하고 2일차는 무엇을 하고 이런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학생 8명이 들어오면 첫날은 그냥 같이 라면 끓여 먹고 놀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이 생각할 때 뭔 교육한다고 해놓고 한 말도 안 하거든요. 도대체 뭔 교육을 하는 거?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튿날은.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노는 거야.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나를 좋아해야만이 모두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온 날부터 너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3, 4일 정도 되면은 언제도 말씀을 누구한테 드렸습니다만 닭을 8명이니까 한 2마리만 잡아도 되잖아요. 근데 꼭 한 사람이 한 마리씩 잡고 있어요. 밤에. 뜯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잘 뜯으면 좋은데 죽이지 않고 뜯으니까 이제 새벽 2시에 그 닭이 막 온 상황에 도망다니면은 이 친구들이 막 잡으러 다니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그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 그러면 안 되라고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이 막 닭을 잡으러 다닙니다. 막 온 사람을 다니면 마을 사람들이 그걸 어디 봤나 봐요. 정신이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다. 근데 그 아이들은 그러고 나서 선생님 재밌으세요? 그 처음에 들어와서 선생님이란 말도 잘 안 해요. 선생님 재밌어? 뭐 이런 비슷하게 반말 비슷하게. 재밌다. 그냥 우리도 그러고 다니는데 선생님도 그러고 다니면 되겠어요? 지금도 나한테 훈계를. 어쩌냐? 그럼으로써 그 친구들 생각할 때 우리 선생님들도 내 마음을 이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구나. 그래야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이제 2주일째 들어가면 이제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너 뭐이 되고 싶었었냐? 초등학교 때는? 지금은? 근데 대부분 연예인이 많고 탤런트고 등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사장 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아이들한테 이제 지들 즐겁게 하면서 이제 자기들 꿈에 부풀게 만들어주죠. 나는 무엇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 지금 그거 당장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모르죠. 나는 그게 될지 안 될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너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왔죠. 가방에 그냥 들고 왔다 갔다 하고 학교 안 다니고 PC방에 들어가다가 집에 가불고 막 그러죠. 그러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 근데 그렇게 하는데 말이야. 무엇이 저를 힘들게 하니?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학생은 선생님 욕을 하고 또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그냥 부모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심한 말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또 그래 너 정말로 힘들었겠다. 내가 됐더라도 그랬다 그래야지. 야 너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되겠니? 그래도 너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그래서 쓰겠어? 그러면 안 돼요. 우선은 그래 얼마나 내가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그래 맞아. 그리고 하여튼 다 들어주고 나서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내가 그래 그 어머니 차라리 그냥 안 계신 게 좋겠다. 내가 그러면은 아니에요 그 이제는 그래요. 너하고 그랬잖아. 그래도 계시긴 계셔야죠. 그러니까는 그러한 이야기를 자기가 뵙고 나면 그래 우리 이때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러한 꿈을 이루려면 그게 맞지 않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라고 시작해서 이제 2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근데 요새는 그 사회 적응 프로그램 그룹홈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미혼모니 아니면은 이제 자조 모임 형식으로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예, 예. 하는데 되게 여기는 뭐 정서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뭐 미래를 설계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쌤은 이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애들에게 정말 일깨워주고 싶은 거 바라는 게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무엇을 바래고 네. 저는 그 친구들한테 무엇을 바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었어요. 내가 답답해서 내가 교사로서 시작을 했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장사를 해야겠죠. 근데 내 교사로 시작했으면 제자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야 하면 돼요. 근데 도저히 훌륭하게 키워낼 자신이 없더라고 처음 분위기가.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그 친구들을 1년 그 교직 막 시작했을 때입니다. 막 시작했을 때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라면을 먹게 했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던 놈들이 그 라면 먹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그리고 시키지 않는 말도 하고 그러면은 집에서 데리고 살아볼까? 그래서 92년부터 93년도까지 저희 집에서 그 애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8명을. 그때 이제 고생을 좀 했죠. 그러니까 방은 2칸밖에 안 되는데 그 8명이 되는 애들이 그 아파트에서 이제 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예. 생김새는 잘생겼지만은 침도 잘 뱉고 담배도 피우고 댕겨부르고 거기 그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서 큰 소리도 치고 그러니까 싫죠. 근데 주민들도 또 싫어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식구도 못 살겠다고 했으면 도대체가 저 같아도 힘들겠어요. 예, 제가 봐도 지금까지 계신 게 기적입니다. 못 견디겠다고. 그래서 그래도 나는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커가고 있어서 그냥 자꾸 그 애들 바꿔가면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그 어느 파출소에서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왜 잡으러 왔냐 했더니 하여튼 그거 가서 조서를 써야 한다 갔더니 고액가해 한다고. 그래서 그 순경 되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고액가해 했잖냐. 그래서 고액인가 과액인가 모르는데 과외를 했잖냐. 그래서 과외가 뭐냐니까 학교 수업 말고 나머지 수업이다.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당신은 과목이 뭔데 도대체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여러 과목을 다 가르치냐. 그래서는 화학공학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공이 화학공학입니다. 그래서 화학공학이라고 했더니 화학공학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좀 밉대요. 그래서 내가 케미칼 엔지니어인데요. 그랬더니 내가 설명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학력이 좀 낮아서 사실 중학교 과정을 지금 다 전 과목을 다 가르칠 수 있고 그래도 내가 맹세기 박사인데 그거 못 가르치겠냐. 그러나
내가 잘 먹이지는 못하지만 내가 먹여서 내가 학교 보내면서 있는 것이지 그 친구들한테 돈 받고 있는 거 아니다. 예.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소장님이 이제 둘 다투고 있으니까 그걸 쫓아내고 자기하고 이야기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서 이야기는 들었다. 그렇지만 하도 과외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그랬으니까 이해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또 손을 딱 잡아요. 선생님 있잖아요. 사실 우리 애가 또 하나 그런 애가 있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1년을 살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식구는 엄청 기분이 좋은 거죠. 이제 네. 끌려갔다 왔으니까 이제 그만둘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됐어요. 여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생각할 때 위험하지 않냐. 당신은 당신이 없을 때 저 머시미들이 같이 있었는데 당신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냐. 저희들은 절대 안 그런다. 두고 봐라. 의리 있고 절대 그런 아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믿지만 나는 못 믿겠다. 저렇게 큰 아이들이 만약에 어떻게 하면 어쩔래. 그럴 일이 없다. 예. 그리고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거기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그 체험학습장을 찾아보려고 나가다 보니까 그 공동학습장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 그 공간이 좁아서 이제 이사까지 하셔서 하신 건데 앞에서 닭 잡았던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이렇게 산닭을 이렇게 뽑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주거든요. 그 목을 비틀어서 죽인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해도 저는 못 잡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못 죽이고 죽였다고 생각했나 봐요. 뜯어놓고 이제 물을 끓이려고 생각하니까 막 도망가 보죠. 예. 그럼 그 대반 속으로 닭 잡을 때 보면 네. 닭이 죽은 다음에 네. 따뜻한 물 한번 넣었다가 이렇게 안 그러나요? 아, 닭털을 뽑을 때요? 네. 아, 그렇게 하면 맛이 없다고. 맛이 없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뜯어볼게야 맛있다고. 예. 근데 그냥 산채로 그냥 뽑나요? 자기는 죽였다고 생각하죠. 근데 안 유난히 죽는 거죠. 관심을 좀 많이 아니, 가지시네요. 먹는 건 좀 아무래도 신경 쓰여요. 근데 닭도 그렇고 학생들과 지내면서 재밌는 얘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뭐 또 그렇죠. 사춘기니까 뭐 담배도 이렇게 피우려고 했을 거고 그런 얘기 좀 들려주세요. 글쎄요, 우리 먼저 제가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여기는 우리 친구들은 모험생입니다.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친구들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하여튼 우리는 반딧불을 44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농장입니다. 우리 통장님도 아마 그걸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나 그 참 부끄러워 죽겠는데. 하여튼 그 감나무가 많은데 하여튼 그 반딧불은 어느 채만 나는데 어느 날 밤에 문을 열어보니까 온 사방에가 반딧불이에요. 그래서 나는 뭔 반딧불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냐. 여기가 무공의 지역은 무공의 지역인가 보다. 그리고 문을 닫고 딱 들어가려는데 야 숨어 그러잖아요. 애들이 거기서 담배를 밤에 피우고 있는데 여러 명이 피니까 그게 꼭 반딧불처럼 돌아다니면서 피니까 예. 그러기도 하고요. 우리들은 저녁에 거기서 있다가 좀 따분하면 거기서 한제골이 가깝습니다. 예. 그러면은 남학생들도 데리고 이제 그 한제골에 가서 목욕을 하지만 또 여학생들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여학생들 데리고도 그 목욕을 가면 나는 적어도 나는 가서 발을 넣더라도 지금 안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번 처럼 풍덩풍덩 다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 목욕을 하고 노는데 밤 11시, 12시니까 나무꾼가 선녀죠. 그런데 어떤 아이가 선생님 이 옆으로 오지 마세요. 물 옆으로 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지금 옷 입은 채로 오줌 싸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할 말 못 할 말 없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니까 예. 그렇게 참 좋았던 애들. 그리고 그때 지냈던 그 여학생들이 참 지금 잘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활하는 과정을 이제 지내면서 마음이 열리고 네. 눈높이가 맞춰주고 그런 과정에서 대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 제자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보다는 조금 더 앞에, 뒤에 졸업한 친구인데요. 우리 저기 남규는 지금 방송한다고 서울서부터 지금 데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저 친구는 보면 늘 미안해요. 예. 지가 먼저 그 말을 해보면 내가 미안하니까 내가 먼저 하려고요. 저희들은 체육대회를 하면 저희 반은 절대 안 질라 겁니다. 예. 지면은 저희들은 그날 집에 못 간다합니다. 그러니까 뭘 배구 게임하고 지면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뭔 일이 벌어질까봐. 저희가 골키퍼였어요. 근데 열심히 하고 우리가 이겨보려고 그러는데 골을 2번이나 그냥 먹어버리더라고요. 지금도 굉장히 그 자책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했는데 그때는 한참 초창기 젊었을 때라서 쫓아가서 내가 팍 그냥 밀었어요. 그 학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쫓아가고 애기를 밀어보니까 도대체 뭔 상황인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만나면 그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축구를 안 한답니다, 이제. 우리 남자한테 그때가 그 미안하고 우리 그 지훈이는 그 당시에 반장이었습니다. 예. 반장이었는데 거의 내 편이 아니라 학생들 편이었습니다. 그래 놓고 일을 저지러 놓고 와서 선생님 애들이 의견이 이런데 어쩌겠습니까? 하여튼 머리를 잘 굴려갖고 저를 괴롭혔고 그 옆에는 이제 이 친구가 반장을 하다가 그 옆에 우리 지웅이가 반장을 했어요. 잘렸어요. 너무나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웅이는 또 내 말을 좀 잘 들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예. 참 우리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 우리 반이. 근데 남들은 오후 5시나 4시 되면 끝나고 다 갑니다. 공고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10시, 11시 남아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학교에서 그 학교에는 그 공고는 야간부가 생겼냐 그럴 정도로 했는데 아예 하루는 한 8시나 돼가지고 올라가 봤더니 아이들 한 명도 없이 문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얘들은 절대 난 말을 거기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말을 잘 듣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도망갔대요. 예. 와, 그때 그 현기증 못 살겠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임한테 전화했어. 너 어디 있어? 뭐야 이거? 아주 그 조폭 대장처럼. 선생님 이거 할 수 없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요. 우리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빨리 들어와. 지금 안 들어오면 내일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그 늦은 시간에 다 연락을 해갖고 또 전부 다 들어온 거 있죠. 그 시절의 그 추억들. 우리 현채랑 그때 우리 경일이 옆에 있는 친구는 오토바이를 좋아했습니다. 예. 하여튼 학교를 한 번 안 왔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아주 머리도 있고.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우리 경일이를 어떻게 할까요? 왜요? 그랬더니 좀 와보십시오. 갔어요. 경일아 왜 그냥 할게. 오토바이를 안 사주면 학교를 안 간답니다. 오토바이는 고등학교 다니면 안 되고 그러자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구슬을 해갖고 그러면 그때 경일아 핸드폰으로 뭘로 해갖고 좀 바꿨냐? 핸드폰이 아니라 컴퓨터를 사주기도 했었는가? 응. 컴퓨터를 사주는 걸 낙찰해가지고 학교를 나오고. 오토바이 대신이요? 아니, 오토바이 대신에. 우리 여기 앞에, 같은 예. 경우에는 잊지 못할 친구입니다. 얼마나 착하냐면, 특기적 성교육을 하는데, 내가 담임선생님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특기적성하고 몇 시까지 남아있어라. 그리고 본인은 그 선생님은 어디 가서 일을 보고 계셨나 봐요. 근데 애들이 선생님이 늦게 오시니까 다 가버렸나 봐요. 그럼 그냥 가게 놔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이 그거 남아있으라고 저한테 책임을 줬는데 애들이 가보니까 교실에서 울고 있어요. 너 왜 울고 있냐? 그랬더니 애들이 내 말을 안 듣고 가버렸는데 그 선생님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나를 괴롭힌 일. 선생님, 하느님 믿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주 한 10년이 다 돼갑니다만 그렇게 다니는.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는 최근에 제가 지금 지도하는 친구입니다. 예. 그 사연은 일단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참 말을 해야 될지 장가를 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말은 하숙집에서 하여튼 10시가 돼야 학교로 옵니다. 하고 전화를 해갖고 하숙집 아주머니가 선생님 내 도부쇼 하루 이틀 다니고 왜 그랬었어? 그러면 바꿔주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예 누나 언노 와라 예 그러고 또 안 와요. 또 전화합니다. 그래도 10시에는 꼭 와요. 그러면 제가 들어올 때 이 새끼 왜 인자 왔어? 그러면은 그래도 올라고 오는디 이 녀석 왜 인자 왔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누나 고생했다 혼이라고. 근데 그 뒤부터는 하여튼 또 집에 학교 오면 또 열심히 자고 점심때 되면 눈이 동글동글 해갖고 예. 그래갖고 그냥 밤 시간만 되면 우리 훈이는 하여튼 날개가 달아져요. 오늘 그래도 다행히 학생 수가 적어서 다행이지 선생님이 이 학생에 대한 그런 기억을 10년 전에 졸업한 학생도 있는데 그걸 다 기억하고 알고 있다는 게 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제가 우리 말할 학생들, 틈도 없이 예. 계속 학생들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저는 학생들 이야기하면 그냥 입이 벌어집니다. 이상하게. 좋아요, 예. 그렇게. 예. 마이크 좀 들어보시겠어요? 선생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다는 걸 평소에 느꼈어요? 선생님은 항상 저희에게 선생님 맨 처음 답했을 때는 그냥 저희로서는 선생님이랑 그 자체로 저희가 조금 거리감을 느끼는데요. 저희 선생님은 항상 사랑으로 제자들 가르쳐 주셔도 예. 저희로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선생님한테. 그래요. 선생님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같이 지냈던 기억 중에서. 선생님요? 예. 선생님께서는 항상 제가 친구 같은 그걸 유지하십시오.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저희가 선생님 저 이거 해갖고 힘들어요 선생님 그러면 항상 들어주시고 항상 제 마음 제일 잘 알아주셔요. 예. 옆에 분도 지금 졸업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5년 됐습니다. 5년이요. 선생님 이렇게 늘 잘해주고 좋으셨지만 그래도 서운한 거 없었어요? 많았습니다. 어떤 점이? 너무 많아서 자세한 이야기를 못드려요. 지금 방송이라서 자세히 안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스타일 보니까 상당히 성격도 급하시고 그때는 급하실 것 같아요. 막 급할 때는 자기 얘기들 다스리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랬을 것 같아서 아마 그랬습니다. 불만이 저 많으실 시대 것 때는 같아요. 그랬습니다. 예. 불만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 규명이하고 우리 훈이 시대는 서로 지금 생각이 다를 겁니다. 예. 우리 규명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선생님 진짜 매 한 번도 안 드신 분인데 뭔 일일까?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고 우리 훈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선생님 뭔 그래? 전혀 아닌데 지금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연이 있었어요. 예. 그렇게 매를 들고 해도 안 통하더라니까요. 안 통해요.
그래서 제가 좌절하고 사표를 썼어요. 달래도 보고 뭐 해봤지만 안 됐어요. 근데 아이들만큼 정직한 애들이 없어요. 알아요. 우리 선생님이 지금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애를 쓰는가? 그게 아니라 지금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아이들을 때리는가? 금방 알아. 그 실패를 했던 애들. 실패해요. 아니, 아직도 그럼 늦잠 계속 자고 있어요, 여기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은 전혀 매를 쓰지 예, 안 않으시는 듭니다. 겁니까? 그리고 들 이유가 별로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을 지도하는 모습 보면서 저는 잘한 게 별로 없습니다만 그 학생들 마음 이렇게 읽는 거 조금 좀 아는 편인가 봐요. 근데 예. 초임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아이들하고 막 힘들어하고 언쟁할 때 혹시나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접근하면 어쩔까 그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선생님들 각각 그 방법이 다 있는데 그걸 제가 선생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해보십시오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애들 매로서 다스리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예. 대신에 만약에 매를 든다면 진짜로 내가 너를 매를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랑한다. 근데 네 나 이해해 줄 수 있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정말 매를 때리면서 눈물이 날 정도의 마음을 갖고 때린다면 애들은 승복합니다. 나 그게 아닌데 제 기분대로 가랑자 안 치고 때린다면 애들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죠. 매를 들든 안 들든 여러 가지 그 방법적인 문제긴 한데 지금 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매를 들었고 옆에 학생은 매를 안 들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그래서 선생님을 이해하고 선생님한테 고민 털어놓을 수 있고 이랬다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도 마음이 유일하게 통하는 선생님이실 것 같은데 어떤 고민들을 주로 털어놔요? 이성 문제라든지 마이크 좀 가까이 사용하겠어요? 이성 문제는 선생님하고 내가 별로 안 맞을 것 같은데 아니면 잘 해결해 줍니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마이크 좀 이제 3학년 돼서는 이제 진로 문제로 많이 한참 방황하는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의욕이 공고 학생들도 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대학 진학하게끔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손이가 네, 네. 진로라 그러죠. 거창한 이야기입니다. 학교를 당길 것인가 안 당길 것인가. 그것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갑자기 아니에요. 거창해졌습니다. 네. 물론 과대하게 표현하셨구만요. 예, 물론 우리 훈이가 1학년 때 조금 방황을 했었어요. 네. 근데 2학년 때도 자꾸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미안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3학년 때는 정말 진로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지금도 하고 싶어요.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편견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우리 학생들 중에 한 명이 가방 속에가 그 교복을 2개를 갖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하나는 공고교복 그리고 하나는 인문계 교복. 예. 왜 그걸 가지고 다니냐고 그랬어요. 했더니 어머니가 집에 들어올 때는 인문계 교복을 입고 들어와라 했답니다. 그 아이에게 상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자긍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사회는 그 공부를 전부 잘한다고 해서 잘 사는 세상이 절대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공부를 잘하는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중학교 3학년 때 성적이 좀 나빠서 실업계, 인문계를 가서 꼴찌를 할 아이가 어차피 거기 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문계들이 다른 애들이 공부 안 하고 있겠습니까? 지 1등 하도록.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실업계 오면은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펼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를 갈 때 실업계 특차라고 그래서요. 원하는 과를 훨씬 잘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업계 나와가지고 공대를 나온 애를 회사에서 뽑겠습니까? 인문고 나와갖고 공대 나오는 애를 뽑겠습니까? 실업계 나와갖고 실기 배운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공고 출신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 혹시나 공고 다니는 학부모님들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희망 가지셔야 됩니다. 예. 절대 그것 아닙니다. 예, 자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며칠 전에 스승날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스승날 되면 이제 언론 같은 데서는 마음의 선물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참 제가 제 애들도 학교 다니는데 좀 부담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스승날 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의 선물을 준비를 하세요? 우리 학생들 어떻게 보내요, 스승날 때? 수술 때 학교 학창 시절에는요 네. 그냥 친구들 반 학생들끼리 우리 박주현 쌤하고? 예. 이제 다과에 조금씩 이제 용돈 받은 거요. 조금씩 이제 보태가지고 학급비로 다과의 형식으로 하고요. 이제 밖에 나가서는 이제 뭐 선생님과 이제 호프집에서 같이 뭐 예. 술도 마셨던 기억도 나고요.
고3 때요. 네. 학생 때?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선생님 맛있는 거 사주고 나서 그 초코파이에다가 성냥개비에다가 그거 해주고 나서 저를 끌고 난 다음부터 비용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리 할머니. 뭐 농담이고요. 저는 네. 얘들하고 같이 그 정성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학기 초에 그럽니다. 우리 반 학부모님들 반드시 다 모시죠. 가정 방문은 저 안 갑니다. 그럽니다. 그 대신에 어머니들하고 학생들 전부 오시라 그럽니다. 며칠간 전화하고 다 오시라 그래요. 특히 실업계는 학부모님 안 오시라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학기 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 가르치는 거 사람 된 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어머니들은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 책임을 지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만약에 촌지를 주려면 1억 이상을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려면 주지 마십시오. 촌지 얼마 줘놓고 나서 뒤에서 욕하면 나 교육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 학생하고 어머니 앞에서 저는 그 말을 합니다. 단, 스승은 나름 저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남들 앞에서. 대신에 그 기쁘게 해주는 것은 나는 편지를 써주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나는 지금도 11년 동안에 학생들이 쓴 편지나 카드들을 전부 다 제가 모아놨는데요. 음식 주는 거 먹어버리면 끝입니다. 근데 그 편지 지금도 그 교단 생활하면, 교사 생활하면서 힘들 때 그 친구들 편지를 읽으면 힘이 납니다. 아, 그것보다 네. 큰 선물은 없습니다. 예, 지금 편지 선생님이 네.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모아두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추억을 그리며라는 이런 제목을 붙이셔서 온갖 편지를 이렇게 모아두셨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정말 저런 편지 선물을 해줘야 되겠어요, 저도. 이것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겠어요, 선생님께서. 아유, 예, 힘들 때 이렇게, 저걸 예. 읽으면 힘이 나요. 그러시겠네요. 예. 이렇게 빨간 편지 네. 봉투까지 해왔는데 제가 그 중에서 편지 하나를 상당히 무거워요. 이 굉장히 두꺼워요. 조원영 예, 네. 학생인가 봐요. 그 편지를 좀 소개를 네, 해줄까요? 기억나시죠? 네, 알죠. 예, 학교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잃고 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뭐 군대 문제나 대학 문제 또 사회적으로 제 땀이 담긴 성공 그리고 수많은 시련과 더 큰 아픔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전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곤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제게 주신 사랑,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저 스스로가 자기 관리도 잘하고 또 선생님이 저를 남들에게 소개시키는 일이 생기더라도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고 크게 웃으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전 늘 도약하고 실패해도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선생님은 제 마음속에서 늘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이렇게 나이 든 학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학부모님입니다. 대신 학부모님이세요? 예, 예. 아마 우리 제자가 보내줬는 모양이에요. 그래요. 예. 그렇게 제자를 사랑하는 그 선생님을 뵈면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졸업을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자녀 문제를 상담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자들 자란 모습 보면은 얼마나 흐뭇하세요. 그렇습니다. 그 학교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 때, 예. 특히 그 경제적으로 힘들 때, 또 경제적으로 무시당할 때, 경제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저는 지금도 빨간 프라이드 차를 못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내 빨간 프라이드를 보고 반가워하거든요. 그냥 그 당시에는 공포였겠죠. 예. 적색들이 터집니다. 예, 제가 이제 공부 좀 하고 있어라, 쌤, 언니 어디 갔다 올게. 그러면은 운동장에서 놀다가 와, 뭐 교무실로 들어가거든요. 빨간 차만 떴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도 빨간 프라이드를 보면 가슴이 움찔움찔 한다 합니다. 예.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나한테 연락을 할 텐데. 예. 뭐 그렇게 보면 전라도 말로 오지다 그러죠. 예. 이렇게 근데 그저 학생들하고 관계만 재밌게 살다 보면은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뭐 가족도 그 사모님도 그만 고생하셨는데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특히 이제 학교 내에서도 선생님들 간에도 뭐 약간 여러 가지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뭐 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뭐 시체말로 니만 잘났냐, 뭐 네. 니만 학생들 심정 아냐. 이런 그러니까요. 이야기도 있을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그 방송 저희가 왔을 때 많이 망설였어요. 차라리 그냥 우리 애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낫지. 이게 방송 나가서 어떤 저희의 의도가 곡해돼서 나가면 어쩔까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땀이 지금 나는데 또 집안일을 이야기하니까 또 땀이 또 많이 나네요. 아무래도 다
다 정성을 다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 할 수는 없었고 그게 재밌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일이 재밌지 않는다면 진짜 그만뒀죠. 우여곡절도 많고요. 옛날에 살던 집이 팔려서 이쪽으로 옮길 때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렇지만 그 아이들 변하는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 더 재밌어요.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콩나물에 물 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각 스님들이 매번 아이한테 이렇게 해놓고 당장 어떤 변화가 안 보이면 이건 틀렸다. 이건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시골에서 콩나물을 기를 때 물을 이렇게 맨날 주면 그 콩나물에 물이 전부 다 빠져버리잖아요. 예. 스며들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콩나물 클 수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며칠 지나면 쑥쑥 커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아이들도 지금 당장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진 않고 잠재적으로 사랑을 먹고 크면 이 아이들은 바르게 큽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끈을 놓지 않고 그 아이들 데려가면 이 아이들이 군대 갔다 오고 사회생활 하면서 옛날에 어떤 범생들보다 더 멋있고 예. 또 선생님 알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그런 일꾼으로 저는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가족에게 말을 또 안 하려고 하면 또 섭섭할까 찰납니다. 미안하죠. 미안하고 가끔은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서 오면 좀 따뜻하게 맞이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괜히 본인은 화를 안 낸 건데 나는 괜히 화를 낸 것 같아요. 괜히 화내가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는요. 그래갖고 다른 일로 화가 나 있는데도 나 때문에 또 화가 나 있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안할 때가 많죠.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니까 집안 아이가 커가니까 거기서도 이제 아우성입니다. 아빠 나는 딸 아니야? 그럼 오빠들만 딸이야? 아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또 가끔 하는 농담 속에 법적으로만 당신이 나하고 남편이 이제 뭐예요? 저 그런 얘기 들 때마다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죄송하고 미안하다. 그렇지만 예. 앞으로 한번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50살 때까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봐주라. 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네. 지금 청소년 문제를 할 때 이렇게 제자들하고 관계 때문에 참 부각돼서 이런 네. 칭찬을 받으시는데 다른 문제로 이를테면 가정의 달에 가족의 문제, 뭐 남편과 부인의 문제 이런 걸 하면 오늘 완전히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다. 욕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전혀 안 그럽니다. 그래서 왜 안 그러냐면요. 굉장히 강하게 부정을 하시네요. 강한 부정, 강한 긍정이라고 보지만 저는 시간으로 가정에 가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하루하고 반 동안 예. 하여튼 열심히 가서 자고 예.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가끔 청소도 해줍니다. 내가 청소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나름대로 잘 할 수 있을 조금 것 전에 같아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뭐 헌신 이런 거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기대도 많으시고.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관계라는 게 이렇게 잠만 자고 예를 들어서 뭐 열심히 청소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하고 우리 관계를 볼 때. 예. 그래서 부인이라든가 아이들하고 관계도 예. 같이 부대끼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고 예. 그만큼 이렇게 헌신이 필요할 텐데. 필요합니다. 집에서는 아까 가서 밥도 한 번도 안 하고 학교에서 애들하고는 라면 열심히 끓이고 집에서는 절대 하기 싫어서 안 하면 예. 제가 봐도 부인이 너무 실망스럽고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제 그래서 생각에는요. 좀 방법을 집하고도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아이들이 보는 선생님 상이 있죠. 가정생활의 상이 좀 제대로 성립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렇지 불안도 않습니다. 있네요. 아까 우리 훈이가 우리 선생님은 집에를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우리 오늘 오진 않았습니다. 승호라든가 정욱이 같은 경우에도 스승의 날 선물을 제가 받습니다. 받으면 편지를 제일 많이 받지만 또 개중에 또 선물을 줘요. 그러면 제가 다 나눠줘버리고 가거든요. 선생님들한테. 못 받은 선생님들이 실업기는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나눠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집에 가면 우리 식구가 당신은 선물 그렇게 해봤자 선물도 하나 받도 못한 주제에 뭘로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정욱이라는 아이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장운영 꽃입니다. 장운영 꽃이라는 건 논에서 피는 꽃이거든요. 네. 그걸 일부러 가서 장운영을 그걸 가지고 책상에 올려놓으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저게 뭐이래요? 선물인데요. 이렇게. 뭔 저런 꽃을 다 선물한대요. 근데 어른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저게 진짜 선물입니다. 라고 말한 그 아이들이 우리 식구한테 하는 이야기가 참 우리 고생하신다. 저 성질 다 받아주면서 참 고생한다.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 식구도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근데 그 아이들이 잘 커가면서 본인에 대해서 전화도 온가 봐요. 사모님 고생하시죠.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제 심정이 돼서 이제 도와주고 이제 마지못해가 아니라 좋은 일이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이제 그러면서도 집안도 좀 돌보십시오. 하여튼 열심히 돌보려고. 그런 차원에서요. 네.
지금 선생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어떤 그 후배 교사들도 있을 것이고 네. 예. 그런 사람들한테 이를테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네. 물려주고 네. 우리 가정에도 그동안 못했던 것도 잘 열심히 하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근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오셔서 합숙을 한다는 것은 대부분 가정에서 용납을 잘 안 하나 봐요. 네, 안 하나 봐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 혼자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인성교화 연구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뜻을 맞는 선생님들끼리. 그러니까 훨씬 일이 예.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할 역할을 뭐 사이코 드라마는 어떤 선생님이 애들하고 해주고 상담은 이 선생님이 해주시고 또 학부모 상담은 이렇게 해주고 역할 분담을 하니까 예. 대신에 이제 저는 그 농장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나가면 돼서 예. 그거 자체가 조금씩 그 소프트웨어처럼 섞어 나가니까 자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공동 학습장 이렇게 추진하면서 그 처음 93년도, 4년도부터 생길 때부터 계속 옆에서 지켜봐 주신 우리 통장님이 또 다 계십니다. 정길정 통장님이신데요. 처음에 이 학교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처음 공동 학습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뭐 각서를 받으셨다고요?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주변에 저하고 박준선 선생님하고는 인연이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당시에 제가 용전동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박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참 이 도시 근교인데 이게 참 여기 공기도 좋고 뭐 여기서 이 학생들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예. 그런 뜻을 그 전에 왔어요. 그래서 저분이 뭐 선생님인지 또 아니면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조차도 예.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좀 그냥 뭐 농사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한번 오셔가지고 아이들 매하고 신문지를 가지고 예. 와서 거기에 실려 있는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제가 학교 교사인데 아이들하고 여기서 현산 학습을 통해서 뭔가 조금 좋은 일을 해보려고 예. 하니까 좀 이렇게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그 의사를 표시하길래 예,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 많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예. 있는데요. 예, 예. 그곳에서 뭐 반딧불 피우고 예. 그런 예. 모습 많이 보셨습니까? 그런 것들이 예. 저 언젠가는 이제 이 불악에서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그 현장 그 인성 교육을 통해서 예. 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이 부적응 학생들을 인성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신 줄은 알지만은 지역계 주변의 분들은 이 나쁘게 표현하자면 불량 청소년 학생들이 예. 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거기가 다 중고등학생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거기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해서 염려를 많이 한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각서 문제도 나왔습니다만은 어느 날 보니까 그 여학생이 그 최근에 회소해가지고 꼭 중학교 한 2학년 정도나 되는 아이들이 한쪽 모퉁이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것이 목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야 저런 것이 저런 것도 있네 하면서 저런 것들이 마을 주변 분들한테 알려지면은 그 또 이렇게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박 선생님한테 별도로 얘기해서 이런 부분을 내가 오늘 봤는데 예. 이런 것들이 잘못 전달되면은 서로 이렇게 좀 안 좋을 것 예. 같다. 그러니까 아이들 지도라는 게 꼭 선생님 학부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계시는 이렇게 어르신들도 좀 그렇습니다. 도와주는 게 예, 필요할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선생님 감사하세요? 한 말씀 하세요. 네, 저는 이제 박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담당을 하셨거든요. 담임 선생을. 근데 중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이는 이제 운동을 했었어요. 예. 네, 공부를 별로 못하는 편이었는데 중학교 때 이제 좀 방황을 했었죠.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 운동을 그만뒀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제 올라가가지고 선생님 만남으로써 공부도 이제 열심히 하려는 그런 의욕도 생기고 우리 김영이 이제 공부하는데 도서관 가는 거는 우리 방 선생님 만나고 처음으로 봤어요. 너무 대견스럽고 진짜 예. 선생님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진짜 잊지 않고 선생님하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학부모님하고도 대화를 좀 나눈 게 필요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하고 대화를 학교에서 되게 학부모님을 부를 때는 문제가 있었을 때 부르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죄 지은 기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체험학습장에서 할 때는 어머니 놀러 오세요.
상처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답 좀 해드시고 이야기하고 놀게요. 이제 그렇게 오셔서 가만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들 이야기해드리고 이렇게 지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상담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강주 지역에도 지금 중고등학교를 이제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둔 학생들이 수백 명이 이른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이제 개인의 문제도 있고 또 가정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되게 그런 경우에 학부모들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고 계세요? 지금 그러한 아픔을 갖고 네,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학부모님들한테 네. 지금 식육청에 가서 생활지도 팀 장학사를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체제가 잘 가꾸어져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교사를 할 때는 교육청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랬었는데 굉장히 짜임새 있게 다 학교마다 조직이 다 돼 있고 그런데 문제는 하드웨어는 잘 되어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채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참가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돼요. 하다 못하면 상담 자원봉사라든가 뭐 보호관찰제도라든가 너무너무 많은 제도들이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고 교육청은 그걸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 자체를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연계돼 가지고 하면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그냥 사비 들여갖고 하면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다 돈 받아서 하니까 시설도 좋고 예. 그래서 그런 쪽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적응, 부적응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나 딱 올바른 이것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벽이 있는 친구는 도벽에 맞는 상담을 해줘야 되고요. 또 폭력적인 폭력 뭐 이런 거 해야지 어디만 가면 모든 게 다 된다 이러한 것은 말고요. 예.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학부모님들하고 담임선생님 그다음에 학교 관계가 정말로 서로 믿어야 됩니다. 예. 그 믿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계속 어려워지죠. 예. 그리고 선생님들 정말 보이지 않는 데서 정말 다 열심히 하십니다. 조금 안 좋은 소리가 전부인 양 학부모님들하고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눈을 들여서 학교를 내다보면 참말로 고마우신 분 저런 분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욕을 했구나 라는 예. 생각할 정도로 정말 훌륭하신 분들 너무 많으십니다. 예. 제가 30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어떤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우리 친구들한테요. 예. 형님 같은 예. 네. 형님 같은 어깨 형님. 뭐 좋습니다. 어깨 형님이든 어쨌든. 예. 앞으로 그래요. 계획 같은 건 예, 저는 이제 우선 생활지도 쪽을 맡았으니까 사회가 지나갈수록 계속 그 부정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공교육에서 어떤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일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편안하게 학생들을 좀 가르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 오늘 선생님 뵈면서 이 편지 모아놓은 이 책이라든가 제자들 정말 큰 재산이구나. 정말 부러운 생각이 정말 나 들었습니다.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가치가 예. 있었을까 또 내 가족만을 돌아보는 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었을까 이런 예. 것들을 생각해보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던 예. 것 같습니다. 꽃다발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5.18 전야제를 시작으로 23주기 기념 행사가 한 주간 동안 이제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공동체 의식, 나눔의 미덕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